사회복지 행동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수업 내용은 이전 수업했던 내용들을 좀 편집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기말고사 문제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기말고사도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기획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조직적인 활동으로 사용처별, 개발 동기별, 의사소통별, 사목적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사용처별 유형을 보면 내부용 기획과 외부용 기획이 있는데요. 내부용 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획안 혹은 사업계획서를 사회복지기관 내부에서 수립하고 기간적인 결제를 받은 후 기간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획안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업계획서가 되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 기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부용 기획안의 경우는 기관 내부 규정만 따른다면 형식이나 내용이 자유롭고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뭐 한 페이지짜리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들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거는 앞사람과 내가 차이점. 가장 강점이 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외부용 기획은 사회복지기관 외부에서 마케팅 혹은 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기획안을 말하는데 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라서 써야 되고 내용도 체계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선정만 된다면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외부형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어서 목숨 건다는 표현보다는 기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발 동기별 유형인데요. 여기에는 개선형과 개발형 기획, 그리고 홍보 마케팅 기획, 학습형 기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선형 기획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개선형 기획을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형 기획 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수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이 개선형도 많이 했지만 개발형 기획에 좀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최초의 사업들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지역 아동시설을 처음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을 처음 하는 거는 기존에 많이 있던 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기존에 있는 센터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청소년 전용을 김해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외부 SK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한 3억 이상, 4억 정도의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을 가졌고 구축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도 김해시 1호, 2호를 저희들이 다 했죠.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이제 1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인 예산 재원 확보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좀 잘 만나서 경남의 타 지역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개소하고 한 7개월 안에 지원을 받았고요. 두 번째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모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생활 가정으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는 취약계층 남자 그러니까 가정부가 안 되는 남자아이들을 지원하는 쉼터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안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남자 공동생활 가정 이것도 김해시 최초입니다. 이렇게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작년 맞죠? 작년에 김해시 위탁 사업으로 해서 학대 쉼터 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해보는, 저희들이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청소년 축제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했고요. 다문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면서 확장을 계속 해왔으면서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홍보 마케팅인데요. 이거는 이제 홍보 혹은 외부 자원의 개발이나 기금 마련을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기획되고 전통적인 방법에서 뭐뭐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찾지, 바자회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모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 네 번째 학생형 기획은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획서를 작성하고 훈련하는 과제 또는 연습,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수업 이런 것들이 학습형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별에는 상위 하달씩 기획하고 하위 상달씩,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제시해서 진행되는 게 상위 하달씩, 하위 상달씩은 밑에서 문제의식들이 실무자들의 문제의식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입혀가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목적별로는 문제 해결형 기획과 역량 강화, 삶의 질 개선형, 보호 원저형들이 있는데,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재워놓고 이제 녹화하는 거라서 지금 1시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눈이 이제 감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수업 들으면서 힘든 건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씩 시간 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에 듣게 되지 않을까. 명절 전후에서 이번 강의는 조금 여유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피곤도 좀 푸시고 난 이후에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과정의 이제 첫 단계를 살펴보면 준비 단계, 두 번째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세 번째는 프로그램 실행 단계, 네 번째는 평가 단계로 해서 크게 4단계인데요. 먼저 1단계 준비 단계는 예비 조사 단계하고 문제 확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 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특히 예비조사 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이전에 지역사회 또는 이용자의 상황과 조건들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뉴스가 될 수 있고요. 기사, 그리고 논문, 그리고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이제 욕구,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죠? 인터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전 모의 진행을 통해서 했던 결과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그 결과물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왜 꼭 필요하다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해갖고 하면 저를 설득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실 때 저도 질문하고 옆에 다른 팀들도 질문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단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획 짤 때도 힘들고, 그것을 나중에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외부에 이제 펀딩하기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확인 단계는 정책 개발과 사업 계획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단계로 현존 자원과 사업으로 충족하지 못한 욕구들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구 결핍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죠. 자원이 부족하면 자원이 부족한 것들을, 그리고 저번에 이렇게 작년에나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 기관들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들을 클라이언트들이 다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치아가 부실한데 뭐 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마른 오징어가 후원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 결핍,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치아에 대한 지원 아니면 당장 먹는 거에 문제가 된다면 죽이나 이런 형태의 지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욕구를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획안 완성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목적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까 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외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향과 수단 방법들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개입 전략.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자원들을 있지만 이걸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목적 목표가 정해지고 개입 전략이 정해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계획 수립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 첫째부터 살펴보면 목적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이전 준비 단계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목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목표는 문제가 있는 현 상태에 비해 무엇인가 바람직한 상태 혹은 바람직한 상태로의 변화 내용을 확정하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미래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목적 목표로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목적 목표가 그렇게 잡혔다고 해서 결과가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못되면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결과도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제 긍정적인 플러스가 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계획서에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입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안의 선택, 프로그램 설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구체적 목표를 단계별로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 및 대안을 선정하는 거죠. 이제 앞에서 필요성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었고 목적과 목표에 대한 방향들을 잡았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대안을 통해서 그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찾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서울을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방법을 찾죠. 내 수중에 있는 돈도 중요할 거고 아니면 시간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상태도 그러니까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하는 경우한테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했을 때는 포기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멀미를 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버스로 타고 가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적절한 부분. 그러니까 멀미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되죠, 여러분은? 꼭 가야 된다면 걸어서라도 가야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클라이언트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선택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선택된 부분을 우선순위도 또 정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행을 기획하고 예산이 부족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거 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고 그러면 서약서, 각서 이런 것들을 썼었어요. 각서는 좀 아닌데 약정서 이런 것을 썼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봉사활동 뭐 그러니까 어떤 것들 활동을 하면 예산 뭐 얼마를 지원 주는데 갔다 와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할 테니까 먼저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됐든 지역 주민이 됐든 아니면 친인척이 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여행을 갔다 오고 그 이후에 그것을 채우는, 그렇게 약정서의 부분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부분들도 같이 그런 고민을 해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여행지에 가서 좀 더 그러니까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활동에 참가하는. 왜냐하면 이게 돈도 이렇게 갔다 와서 활동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불 형태의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라서 왔는데 이 부분을 좀 알차게 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해결 방안, 대안을 찾아보면 첫째는 정책 개발이죠. 그 둘째는 필요한 활동을 제시하는 거. 셋째는 활동상의 문제점들을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열에서 우선순위 제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아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고리를 찾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활동 및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부분을 갔다 와서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하고 조금만 결합시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나? 애들이 용돈 협상도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용돈의 인상이 필요한 이유들을 근거, 왜 필요한지를 찾고 그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죠. 좀 반대로 하면 제가 요번에 한 6월 달부터 한 8월까지 이 무더운 여름에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하는 거 뭐 이렇게 외부 활동 이런 거보다는 전국에 있는 홈페이지 자료를 조금 많이 디비고 찾고 분석하고 한다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주 한 80개 이상의 지자체의 예산을 다 분석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조금 공동생활 가정하고 쉼터의 예산을 분석하면서 우리 동네 김해 씨가 열악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라는 부분에 제안서를 조금 만들었죠. 그렇게 하고 싸우기도 했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달래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두 개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죠. 인건비 인상 요인을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 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명절 수당 기본급의 뭐 120%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시간의 수당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시간의 수당을 추가로 좀 책정, 그러니까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가지가 지금 올라간 상태이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담당 공무원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끈질기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고 데이터 만들어주고 다른 게 비교해서 크게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가 이제 50만 이상에게 전국에 50만 이상 도시들 중에 열악하다를 하나의 데이터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김해시가 또 이제 50개 정도 중에 하나는 아동 친화도시니까 아동 친화도시 중에서도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그 데이터를 비교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보였죠. 이때까지 주는 대로 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좀 부지런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찾아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원 동원 단계로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적, 물적 자원들을 결정하고 수급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과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인적, 물적 자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예전에는 깎을 걸 예상하고 뻥튀기 예산을 이제 올렸. 그러면 아니나 다를게 이제 예상했던 만큼 자르고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뻥튀기 예산이 올라가면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심사 제외 형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러니까 좀 심사위원 중에 좀 황당한 심사위원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문구유 뭐 1인당 뭐 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몇 회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문구류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나누어서 올리라고 하는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풀이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만원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해서 하면 엄청 답답하죠. 그리고 물적 자원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현물, 그리고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어떤 게 되고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고려들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계획 수립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평가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목적은 설정된 목표를 그러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언제, 누가, 무엇을, 왜, 어떤 도구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기획 단계부터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의거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질적 평가가 될 수 있고 양적 평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질적의 변화, 양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여러분이 짜야 될 계획서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산출 목표, 성과 목표라고 해서 나뉘어져 있는 산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성과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질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프로그램 실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립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수행되는 단계로 행동이 지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에 현존하는 법규를 개정하고 공적, 사적 기관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행정적인 영향력을 또 행사하게 되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서비스의 직접 제공, 계약 기간을 통한 서비스 제공, 예산 할당, 규제권 등의 발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평가 단계도 이게 들어가는데요. 설정된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가를 평가 계획에 의해 평가하는 것. 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식별하고 월별, 연도별 업무 수행 상황 점검을 하게 되고, 부족과 결함의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산출해 그 정보를 평가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요거보다 더 이제 좀 더 나가면 환류라는 개념들이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이제 들어갑니다. 뭐냐면 평가한 내용이 차년도에 아니면 다음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라는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 저도 이제 뭐 5월달, 6월달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갔다 왔었는데 이제 상반기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지역아동센터들도 하도 그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류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역으로 이제 한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목적 목표에 대한 고민들이 약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겨서 그거에 대한 답들을 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런 교대 교육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라 하고, 저희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강사들한테 이런 교육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3차시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시간대가 다, 근무 시간대가 다 다른데 그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지만 듣고 나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싫어하지만 개인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저희 기관 법인에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자했죠.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와서 듣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그런 교육들에 대한 부분이 좀 특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그러니까 소통방에 한번 주시면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기획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강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 시켜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실무자들한테 교육할 때는 제일 처음에 물으면 왜 해요? 라는 고민을 던져봅니다. 프로그램 기획 왜 해요? 계획 왜 해요?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켜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이제 그림을 보면 가치라는 것도 있고, 실현 가능성, 준비성, 합리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단순한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첫째, 가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라고 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이익게 되는 부분, 그 성장할 수 있는 가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뜬구름 잡는 일을 해버리면 이제 프로그램에서의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만한 정치적 승인과 경제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 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기관의 신뢰, 담당자의 전문성, 예산의 적절성, 클라이언트의 참여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관이 계속 뭐 회계적인 문제나 아니면 직원들이 자주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다 한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담당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경력이 뭐 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갓 졸업해서 온 사회복지사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맡기기에 쉽지 않은,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슈퍼바이저라든지 그 보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의 적절성,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하기에 딱 안성맞춤으로 진행되고 짜여 있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참여 가능성, 아까 이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언더는 외톨이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답은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나오라고 해서 온다면 언더는 외톨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찾아봐야 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준비성인데, 프로그램의 주관 기관 또는 조직이 제안받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사전 경험, 전문성, 관심, 열정, 정관사항, 고유 목적 사업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합리성인데, 프로그램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준비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누가 진행해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중요하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차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명절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될 것 같아서 다시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이 내용들 준비 잘 하셔서 편집 현장에서 오픈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써오시는 부분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휴대폰 부분들도 인정하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사전에 좀 그 내용들을 읽어 오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